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제 개편과 정계 개편 가능성 등 내년 총선의 변수가 많아 입법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목포 신항에는 추모객 발길은 물론 다양한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구간에 하이패스가 운영되고 교통 흐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에 대기 측정소가 추가 설치되고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도 시행되는 등 미세먼지 대책이 강화됩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두고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목포를 중심으로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목포 신항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고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목포 신항 철망 사이로 보이는 세월호. 울타리에 달린 노란 추모 리본은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듯 해지고 빛이 발했습니다.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목포 신항에는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언니 오빠들이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추모객들은 세월호를 바라보며 모두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은 5년 전 그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너무 안타깝고, 주말 곳곳에서는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 행사와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304m의 전에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시민들이 직접 한자씩 써내려가고 노란 풍선을 든 학생들은 세월호 추모 리본을 형성화하는 플래시몹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종이배 모형통에는 추모객들이 손수 접은 노란 종이배와 추모의 글을 적은 엽서가 가득 담겼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모든 게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날의 아픔을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세월호 추모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16일 진도 실내체육관에서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식과 국민 안전의 날 행사가 개최됩니다. 진도 팽목항에서는 세월호 추모 영산제가 열립니다. 목포 오거리 문화센터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학생들에게 엄마, 아빠의 그리움을 담은 작품들이 오는 17일까지 전시됩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광주시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이 5.18과 4.3 교육의 전국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장휘구 광주시 교육감과 이성문 제주교육감은 최근 제주에서 가진 포럼에서 지역을 넘어선 4.3과 5.18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았다며 두 지역이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역사 왜곡을 바로잡자며 협력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제주교육청과 광주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포럼은 4.3과 5.18 기간에 맞춰 서로의 지역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에 대기 측정소가 추가로 설치되고 노후 경유차 운행 단속도 시행되는 등 미세먼지 대책이 강화됩니다. 광주시는 최근 개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 기획단 회의에서 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도시 대기 측정소 2곳을 추가로 설치하고 이동 측정 차량을 도입하는 한편 광주 도시철도 1호선 지하 역사에 공기 정화 시설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내년부터 단속에 들어가고 보건용 마스크를 사들여 취약계층에 나눠주기로 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 봄 기온이 가득 느껴지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어제보다 5도가량 높은 20도 안팎을 보이면서 피부에 닿는 공기가 한결 따뜻해지겠는데요. 아직 아침에는 쌀쌀합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은 5도 안팎, 담양과 장성은 0도를 간신히 넘긴 수준으로 일교차는 15도에서 20도가량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얇은 겉옷을 꼭 챙겨 입고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제 비가 내리면서 지표가 습해 현재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 1km 안팎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천천히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안개는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거치겠고 이렇게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오늘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날이 따뜻한 데다 공기도 맑아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제 개편 논의가 난항이고 정계 개편 가능성도 꾸준히 제기되는 등 내년 총선은 현재로선 어디로 튈지 예측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이렇듯 1년 남은 총선의 변수가 많은 만큼 입지자들의 셈법도 그만큼 복잡해졌습니다. 정여욱 기자입니다. 여야의 대립으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은 현재로선 국회 통과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총선 1년 전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하는 법정 시한을 지키긴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현행 법대로라면 인구 감소에 따라 광주 전남에선 각각 지역구 한 곳씩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광주에선 동남 갑과 을이, 전남에선 여수 갑과 을의 통폐합이 예상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이런 변화가 없다면 이대로 간다면 인구 하한선에 근접해 있다라는 점들이 일단 정치권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현재 광주 전남의 지역구는 총 18석에서 16석으로 줄게됩니다. 선거구 획정 문제 못지않게 야권발 정계 개편론도 크나큰 변수입니다. 바른미래당의 내용과 보수통합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교섭단체 구성 불발 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평화당 일각에선 호남에서 민주당과 맞서려면 바른미래당의 호남 의원들과 제3지대에서 통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안방을 내준 민주당과 수성에 나선 민주평화당의 치열한 혈투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위에만 쳐다볼 게 아니라 오히려 선단으로 가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바닥을 훑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골목골목을 땀 흘려서 뛰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게 불투명한 탓에 여야 할 것 없이 총선 입지자들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야당에선 물갈이론이 점차 부상하고 있어서입니다. 또 내년 총선에선 어떤 바람이 불지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것도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여러 변수들이 있지만 총선을 1년 앞두고 각 정당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승용 킹핀 정책연구소 소장과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총선,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죠.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역의 총선 구도는 어떻게 짜여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총선이 한 1년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20대 총선을 제외하고 우리 지역의 선거는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었던 선거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20대 총선만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쟁을 했고요. 당시 녹색 돌풍이 우리 지역에서 강하게 불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아직 1년의 기간이 남아있고 또 여러 변수들이 있는데 가장 큰 변수는 양당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가, 특히 우리 지역에서 경쟁하는 양당 구도가 형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또 하나의 변수는 누가 더 잘하나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못하나의 경쟁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구도를 예측하는 기본적인 흐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 양당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근 호남발 제3지대 창당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합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매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현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호남 지역 의원들의 경우는 어게인 국민의당, 즉 20대 총선에 바람을 일으켰던 국민의당을 복원시키는 것이 네. 21대 총선에서 본인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교섭단체가 결렬되었던 것이 양당 호남 의원들 간의 통합의 전주곡이 될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단계는 우선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합당한 후 3자 구도를 형성하는 것일 거고요. 2단계 통합은 가능할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범보수 통합과 범진보 통합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2단계 통합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쪼개졌을 때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일이 현실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바른정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손학규 현 대표에 대한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덕적으로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대표로서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질서 있는 당대당 통합의 길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각 소속 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각자 도생하면서 바른미래당이 소멸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다고 점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분명히 들고 나올 텐데 이 호남에서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나 심판이 어느 정도 이슈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1년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2년 전과 비교해 봤을 때 탄핵 이전과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이미 여론 지형이 탄핵 이전의 여론 지형으로 많이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즉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대선에서 정당 득표율에 회복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고 있고요. 얼마 전에 보궐선거에서도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대선에서 정당 지지율보다 높았었는데 이제 좀 하락세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남은 1년의 시간 동안 핵심 변수는 전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즉 경제와 인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어느 쪽이 더 실수를 줄일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실수를 더 줄일 수 있느냐의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호남, 우리 광주 전남에는 다선 국회의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물갈이 요구가 많은데요. 내년 총선에서 어떨까요? 이런 바람들이 실현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해마다 매 국회의원 선거마다 약 평균적으로 보면 40% 정도 현역 의원들이 물갈이가 되어 왔습니다. 네. 이것은 요구라기보다는 한국 정치의 일반적인 추세가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매 선거 때마다 현역 의원이 물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선거에서 또 현역 의원 물갈이 요구들이 높다라는 것은 이건 사람의 문제이기 전에 구조의 문제, 정치 생태계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호남 지역에서 현역 의원 물갈이 여론들이 특히 높은 것은 아마도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에 대한 상당한 기대를 반영해서 지지를 보여주었지만 그에 대한 실망감, 국민의당 실험에 대한 실패에 대한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더 반영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 물갈이에 대한 호남 여론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봤습니다. 오승경 킹핀 정책연구소 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제2순환도로 구간에 하이패스가 운영되고 교통 흐름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제2순환도로 전 구간에 하이패스가 설치된 이후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통과 차량의 최고 77%가 하이패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조사 결과 광주시 주요 도로 가운데 제2순환도로 통행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왔고 통행 수입도 각 요금소별로 3에서 6%까지 증가했습니다. 광주청과 영산강변에 설치된 자전거 거점 터미널이 확대 운영됩니다. 광주시는 산동교 등 광주천 4곳에 있는 자전거 거점 터미널에 더해 그제부터 승천보와 첨단교, 어등대교와 중앙대교 등 4곳에도 거점 터미널을 설치해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운영되는 자전거 거점 터미널에서는 전문가들이 자전거 무상 수리와 길 안내 등을 돕고 어등대교 등 5곳에서는 무상으로 자전거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고흥군이 민자 유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주해양리조트 특구 사업이 10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남해안 청정 지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인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흥군 영남면 남열리. 이 일대 115만여 제곱미터 면적의 민자 유치로 리조트 특구 조성 사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9년입니다. 민간 투자 기업은 내년까지 900실 규모의 콘도와 호텔, 골프장, 그리고 마리나 항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째 토지 보상 단계에서 발목이 묶여 있습니다. 토지 보상은 1단계 개발 예정 면적의 40%인
3만 5천여 제곱미터에 그치고 있습니다. 남열 지역 주민들이 청정지역 보호를 이유로 개발 사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현재 매입 예정 토지의 보상 감정가는 제곱미터당 15만 원 선. 그런데 주민들은 2배가 넘는 토지 보상비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토지에 대해서 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시행사하고 조율을 해봐야 되지만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지금 평가된 금액만 보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이고요. 공구는 특구 개발 추진을 위한 지역 주민과 시행사 간 3자 협의체를 구성하고 중재안도 마련해 사업 추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역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분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 수건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수용하고 검토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흥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자 유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흥 우주해양 리조트 특구 조성 사업. 토지 보상가를 두고 시행사와 주민들 간 지리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10년째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어젯밤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쌍암동의 한 노래방 건물 2층에서 39살 박모 씨가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박 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박 씨가 노래방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해 문을 열다 떨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건물 주인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류종면 판사는 지난해 12월 17일 광주 동구에서 구급대원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앞서 술을 마시다가 숨이 막힌다며 119에 신고했고 자신을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으로부터 감사와 사업 명령을 받은 유치원들이 잇따라 행정소송을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유치원 1곳과 감사 처분이 부당하다는 유치원 4곳 등 5곳이 광주시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 30개 유치원을 감사한 결과 사기 등의 혐의로 유치원 10곳, 감사를 거부한 11곳 등 모두 21개 유치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활주로 폐쇄, 주유소 돌진, 천사대교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활주로 폐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광주공항에서 승객 111명을 태운 비행기가 착륙하다 쾅! 앞바퀴가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승객들은 30여 분 정도 비행기에 갇혀있다 구조됐고 공항 활주로는 폐쇄돼 결항이 잇따랐는데요. 세상에나, 나 이제 기차 탄다.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놀란 가슴만 쓸어내렸습니다. 술에 취해 2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주유소로 돌진하는 사고도 있었죠. 음주 운전자의 차량이 주유소에 급유기를 들이받고 건물로 돌진하면서 불이 붙었었는데요.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현장에 있던 직원이 소화기로 불을 끄면서 크게 번지진 않았습니다. 오메, 왜 저럴까? 제발 처벌 가중시켜서 음주운전 못하게 막아줬으면.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처벌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누리꾼들이 많았습니다. 신안 앞태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천사대교가 착공 9년 만에 개통했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누리꾼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2010년 착공에 들어간 신안 천사대교가 9년 만에 완공되면서 이제 암태도와 자은도, 팔금, 안좌도까지 신안의 섬들과 육지 사이를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는데요. 뷰 좀 봐.
이제 달이 생겼대. 내년에 다녀오자. 주민들은 일일 생활권으로 편리해지고 섬 관광은 활성화되고 일석이조의 효과 기대해봐도 좋겠죠.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한 경기에 나왔던 홍건희 16과 3분의 2이닝을 던졌고요. 승리 세이브 없이 1패. 2구 좌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안타 코스 2루 주자 돌립니다. 3루 맞고 홈으로 들어오는 정희훈의 득점. 최항의 1타점 적시타. 초구부터 돌립니다. 왼쪽으로 이 타구는 탐장 밖으로 한승택! 한승택 선수가 오늘도 홈런을 만든대요. 지금 루틴이 될 것 같은데. 5m 밀어냅니다. 2루수 키를 넘기는 안타. 박찬호. 이번에 왼쪽에 떠서 날아갑니다. 이 타구는 왼쪽으로 밖으로 타이거스의 이창진. 자신의 데뷔 첫 홈런을 신고한 시리즈 내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유격수 점캐치 시도 하지만 키를 넘기는 안타. 박찬호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끌어당깁니다. 오른쪽에 안타. 최원준. 박찬호는 두 베이스를 내달립니다. 홈까지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타자 주자 2루에 간 사이에 홈으로 태그 아웃됩니다. 홈에서 빠른 볼 밀어냅니다. 좌중간에 떨구는 류승현의 안타. 2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류승현의 1타점 적시타. 한 점을 더하는 기아 타이거스. 김성현 타석의 대타. 김강민 초구부터 갑니다. 왼쪽에 안타. 2루 주자 3루를 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대타 작전 성공. 4구를 맞습니다. 스윙 스트로크 아웃. 경기는 여기까지. 최종 스코어 4대2. 2점 차 승리를 지켜내고 있는 기아 타이거스. 이제는 연승으로 갑니다. 농촌의 노령인구 증가와 기후변화 등으로 원목 표고 재배 여건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생산이 간편한 배지 표고까지 시장을 넓히고 농협이 수출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목 표고 주산지인 장흥군의 한 농협 산지유통센터에서 수출품을 차에 싣고 있습니다. 정남진 장흥농협이 이 지역 특산품인 원목 마른 표고를 직접 수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2년. 이후 수출 시장을 넓히면서 2016년부터 물량을 크게 늘렸고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연간 100만 달러 이상 수출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올해는 200만 불 달성이 무난할 듯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특산물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외 시장 개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원목 표고는 생산량이 줄었지만 다행히 품질이 좋은 표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확량이 다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출에 맞는 제품들이 많이 생산이 돼서 수출하는 데는 크게 애로사항이 없을 듯합니다. 수출 품목에는 원목 표고를 중심으로 무산김 가공품과 김치 등 지역 특산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흥농협은 국내 원목 표고 생산량의 40~50%를 수매하고 이 가운데 20%를 수출하면서 내수 가격 안정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배와 수확이 간편해 국내 시장을 90%까지 차지한 배지 표고가 전통적인 원목 표고 생산 농가의 명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원목 표고 생산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수출 판로가 농가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전라남도는 숲속의 전남 만들기 5년차를 맞아 지난해보다 34억 원 늘어난 711억 원을 들여서 경관숲 조성 나무 심기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달 들어 영암 부춘정 일원의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동백과 가시, 소나무, 단풍 등 천여 그루를 심었고 도내 2,500여 헥타르에 올해 1,0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을 예정입니다. 이달 26일 개막하는 한평 나비축제 기간에 80억 원대 순금 황금박쥐 조형물의 엑스포공원 중앙광장 야외 전시가 추진됩니다.
한평구는 절도미수 사건으로 관심이 높아져 야외 전시를 추진하게 됐다며 2중 3중의 감시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15일 3인조 절도범이 한평 생태전시관에 보관된 황금박쥐상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